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스타트업 랩이 함께한 콜라보 프로젝트 스타트업 경영관리 빠샤빠샤입니다. 어때요? 새로 지은 프로젝트 이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 전문가 박기란 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기란 변리사입니다. 네. 최근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기술 보호와 그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 전문가 박기란 변리사님과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 가치 평가,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은 이제 기술을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이때 특허가 없으면은 이 평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술을 네. 그냥 무용적인 건데 우리가 네. 그냥 이런 장치 놔두고 이거를 그냥 평가하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특허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허 가치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즉 특허가 없는 기술 가치 평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본 적이 없죠.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허권 평가의 개념도 되고요. 네. 실제로는 그 특허가 얼마짜리냐, 결국에 이 기술이 얼마짜리냐, 그거를 평가하는 일을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술을 평가하는데 거기 안에 핵심적인 요소로 특허가 존재하는 거고, 그 특허를 통한 그 기술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맞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목적과 뭐 어떠한 뭐 혜택들이 있나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네. 우리가 이제 기술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기술을 팔거나 아니면 회사를 팔 때도 뭐 기술이 딸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특허가 있게 되면은 그 기술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그때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약간 뭐 혜택,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부분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기관마다 다른데 뭐 시중 은행에서도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보증 기금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그 특허 그다음 기술을 담보로 금융을 해주는데요. 시중의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금리가 쌉니다. 정의하자면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목적은 기술의 어떤 이전이나 거래 또는 뭐 라이센싱을 주기 위한 그 기술 경제적인 가치의 평가, 또는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 아니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가치의 평가, 이런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기술 가치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이제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뭐 우리가 이 기술 평가에서 결국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비 평가랑 이제 본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비 평가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나올 건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예비 평가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치가 적힌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요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예비 평가를 이제 받았다. 네네네. 누구로부터 받나요? 예비 평가는? 그러니까 예비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본 평가를 하는 기관들은 네. 한국발명진흥회라든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기관으로는 회계법인이라든지 간평법인이라든지 특허사무소라든지 네. 뭐 그런 곳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이나 간평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요청하셔가지고 간략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본평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술성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권리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성 평가가 있고요. 이거 세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가치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인 거고, 이 기술을 금액적으로 환산하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기술거래소라고 하나요? 거기서 활발하게 이 기술 거래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기술거래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인가 거기서 이제 네. 지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거래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긴 하는데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기술을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필요한 기술, 내가 그렇죠. 사고 싶은 기술, 이게 매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레벨에서 기술 거래는 대학이나 이제 기관 기술들을 이제 이전하는 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좀 최근에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하시거나 뭐 상담했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시설물 관련하는 기업이 있어요. 새로운 시설물로 이제 특허를 받으셨고 그 특허가 가진 아이템으로 한 매출이 한 18억 정도 발생했는데 근데 네. 이 기업이 자금이 좀 부족해서 융자를 좀 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특허를 평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부해서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금리로. 그래서 그거는 기술 보증기금에서 평가를 했는데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뭐 기술성이 좋고 권리성이 좋아도 네네.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이걸로 매출액이 되지 않으면 이것만 대출을 선뜻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매출이 없는 근데 스타트업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좀 약간 난감하겠네요. 제대로 된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뭔가 실적 있게 나올 수 있는 뭔가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크라우딩 펀딩 같은 그런 데서 완판을 했다. 이 정도 레퍼런스만 있어도 네. 특허를 담보로 수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특허가 없으면 사실 내가 기술이 있어도 보호가 안 되니까 이게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겠네요. 뭐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으니까. 특허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통 스타트업 초창기 때는 특허는 어떻게든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만드는 제품은 이 특허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은 계속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이제 하실 때 처음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량 발명에 대해서도 꾸준히 특허를 쭉 내셔가지고 실제 제품과 매칭되게끔 특허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좀 매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완성된 내 제품에 대해서 특허가 없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기술이면은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실제 제품하고 매칭되는 특허를 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식재산 전문가 박기란 변리사님과 함께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